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자유롭고 싶은 몸부림 수학수다방 그 7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분배 법칙에서부터 파생된 전개라는 개념, 종류들을 봤죠. 분해라는 개념에서 전개라는 개념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곱셈 공식들을 쭉 한 번씩 유도를 해봤어요. 네. 근데 결과를 암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한다라는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동량 정리만 하면 뭐 곱셈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이 왜 그것들을 암기하라고 학생들을 자꾸 갈고대는지 왜 갈거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인수분해 해주세요. 네. 라고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C가 곱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했으니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A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에서 B로 묶어버리면 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똑같은 놈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인수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약수랑 인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을 텐데 약수라는 개념은 그 주어진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모든 수를 이야기했던 거고 인수라는 개념은 주어진 식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떤 두 수의 곱액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각각을 이 전체 숫자의 인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도 C 더하기 D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에도 C 더하기 D라는 인수가 있으니 네. 앞에 항과 뒤에 항에 공통으로 있는 인수야 라고 해서 이제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낼 수 있겠죠. 분배 법칙에 따르면. 그렇죠. 한 놈으로 봐서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앞쪽에는 A가 뒤쪽에는 B가 남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전개할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는 게 인수분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상대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덧셈이 있으니까 뺄셈이 있는 거고 곱셈이 있으니까 나눗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되돌리는 역변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대적인 개념. 나중에 가면 미분이 있으니까 적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이. 이거는 일단 눈에 정확하게 다 보여서 그렇죠. 공통인수가 지금 딱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개도 쉽고 인수분해도 쉽죠. 쉬운 꼴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너무 복잡한 꼴 말고 좀 간단한 꼴을 먼저 볼게요. 자, 이런 꼴들. 네. 공통인수가 보이려면 어째야 되지? A로 묶어봤더니 이런 꼴이 나와요. 그죠? 그럼 더 이상은 앞에 항하고 뒤에 항에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나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나 봐.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전개의 과정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전개의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뭘 했었냐면 동류항들을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동류항들은 더하거나 빼져서 사라지거나 하나로 묶이거나 그럼 그러한 동류항들을 다시 풀어헤치지 않으면 인수분해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 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EAB라는 부분을 다 풀어야 되는 그렇죠. AB 더하기 AB였어 라고 떠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서는 A로 묶었을 때 이런 항이 나오고 뒷부분에선 B로 묶었을 때
또 이런 항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드디어 공통인수가 나왔네요. 예, 보이게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버리면 앞쪽에는 A, A, 뒤쪽에는 B. B가 남게 되고 똑같은 놈이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라고 그렇게 되는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경우에는 요 놈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쓰여요. 많이 쓰여서 이유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건데 음. 어쨌든 지금 순이 되게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처럼 주어지식 자체에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 있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그래서 왜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아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공통인수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 정리된 동류항들을 다시 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네요.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전혀 다른 그렇죠. 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변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렴 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외우는 게 쉬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경우들을 이렇게 다 풀어서. 예, 다 풀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기억하지 마세요. 예,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너무 관성적으로 아 이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아니야 이거 외우게 시켜. 외우자. 그렇게 해서 그냥 암기만 시켜버리니까 고등학생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까지 와서도 이렇게 풀이를 다 할 수 있어야지 되는 맞아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안 외우고 해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돼요. 몇 가지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네. 아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까지 안 가도 얘도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인수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뭔가 사라졌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딱 보고 그렇죠. 아 뭐가 사라졌을까? 그렇죠. 뭔가 얘랑 연관되는 아이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꼴. 그렇죠. 그러면 앞에선 A로 묶어낼 수 있겠죠. 네. 뒤쪽에선 마이너스 B로 묶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A 플러스 B. 그러면 짜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버리면 앞쪽엔 A, 뒤쪽엔 마이너스 B가 남게 되니까 얘 인수분해의 꼴은 이런 꼴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연습이 참 필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건 계속된. 쉽사리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뭘 잘 살펴야 되냐 하면 지난번에 봤던 곱셈 공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 결과를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곱셈 공식이라 불리는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나 공식이라 불리는 너무 짜증나는데 불리는 아이들 놈들을 전개하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전개하는 과정을 좀 눈여겨 보면서 그 각각의 동류항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사라진 것이냐? 그렇죠. 아니 합쳐진 거냐? 그렇죠. 가의 사례들을 좀 보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아이들 정도만 살펴봐도 요령들이 좀 생겨요. 그래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이 짐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짐작이 안 가능해지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요? 전개해서 이런 꼴이 나오는 꼴들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왠지 그것도 다 외워야 된다라는 심적 부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가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만드니까. 아니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우라 이제 그랬겠죠. 해줄게요. 그래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비로소 아까 순위 설명에 물어봤던 이런 꼴들 네.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건 공통인수도 안 보이고 그렇죠. 동료왕들이 아주 간단하게 딱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꼴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진 상당히, 것도 예. 아닌 거고. 사라진 건 사라진 건데 거는 맞는데 사라진 건 맞는데 걔들이 사라지는 꼴들을 역추적해서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꼴로 인수분해 하세요 했을 때 그러한 놈들로 식을 변형하는 건 사실 천재나 하는 거예요. 제 손으로 그래요? 해드리면.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 어쩌지? 손가락 빨고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A와 B에 관한 3차항을 전개해서 이런 꼴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꼴이 뭔지 잘 모르겠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 에이 몰라 한번 이거 한번 해보지 네, 뭐. 그거 생각했어요. 그죠? 네. 하면서 살펴보는 네. 거예요. 전개해 보면 A 세제곱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네. 동류항까지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됐었거든요. 전개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외우지 말려놓고 또 그러니까 미안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려고 했는데 예. 요거 됐어요. 먼저 예, 하면 예. 알겠어요. 기억나죠, 예, 그렇죠? 기억났어요. 요거 먼저 전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얘랑 한 번 더 전개해서 네. 동류항들을 싹 정리한 결과가 이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분해는 어렵지만 그 전개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쉽다. 그러니까 이제 3차항을 전개해서 어떻게 전개해서. 되는지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건 내가 궁금한 건 얘하고 얘잖아요. 네. 이거 인수분해 하라 그랬으니까 네. 얘만 남기고 다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 빼기 3배의 A 제곱 B 빼기 3배의 AB의 제곱하고 어떻구나? 같아야죠.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예, 있어요. 같아야죠. 양변을 똑같이 예, 예. 빼버리면 예, 이쪽은 예. 사라지고 이쪽은 얘가 빼진 꼴이 되니까. 예. 됐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마이너스 3AB로 묶을 수 있거든요. 앞에는 뭐가 남아요? A. A. 뒤에는 B가 남죠. 예. 3AB로 묶었으니까. 네. 그러면 최종 결론이 이렇게 돼요. 네. 이제 보여요? 네, 보여요.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앞쪽에는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 뒤에는 얘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3 AB만 남게 되죠. 네. 근데 요 놈은 전개해주면 A 제곱 2AB B 제곱 B제곱. 해서 빼기 3AB. 네. 그럼 2AB에 3AB를 빼니까 마이너스 AB만 남겠죠. 예, 그렇죠. A 제곱 B 제곱 그대로 있고요. 앞에는 A 더하기 B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이거의 인수분해 꼴은 이런 꼴이에요. 아, 보고 있는데 어렵긴 하네요. 직접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으로 네. 자꾸 해봐야 네. 돼요. 자기 손으로. 눈으로만 보고 이제 익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방법은 알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낯선 식을 주고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꼴이 한 번에 생각이 안 나.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전개를 쫙 그쵸. 해버리면 A와 된다. B에 관한 3차의 전개식을 먼저 만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원했던 꼴로 정리를 해보는 해나간다. 거죠. 똑같은 요령으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도 해볼 수가 있네요. 있게 돼요. 그러면 A 빼기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했던 곱셈 공식의 전개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전개하는 방법만 좀 잘 이해하고 익혀주면 사실 그걸 거꾸로 되돌리는 작업도 그렇게 어려운 건 그렇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습만 해주면 예, 충분히 할 연습만.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고야. 곱셈 공식이 지난번 이제 빼먹었던 게 이제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만 나와 있죠. 네. x 제곱 bx ax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고 ab. 근데 이것도 외울 이유가 없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외워서 아이들은 나중에 합곱 그래서 x 제곱 빼기 5x 4x 빼기 5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5가 되는 두 수를 찾자. 네.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1 곱하면 마이너스 5잖아요. 네.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x 빼기 5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돼. XX. 이거 요령으로 익혀버린다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확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수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줄게요. 네. 이거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아요. x 빼기 5x 하면 마이너스 4x니까. 그렇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또 이렇게 되죠. 그러네요. 그럼 x 더하기 1이 또 공통인수죠. 네. 한 번 더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예. x 플러스 1 뒤로 묶으면 앞에 x 뒤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끝난 거예요. 그 인수분해. 굳이 이런 요령을 할 이유가 없네요. 예, 없어요. 그냥 식을 변형해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잘 생각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잘 익혀두면, 요령이라기보다는 근본 원리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다 보면 이런 훈련들을 좀 해두면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와도 인수분해할 수가 예. 있게 돼요. 예. 근데 아까처럼 그냥 외워버리면 조금만 복잡하게 만들어도 인수분해를 힘들죠. 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4x 마이너스 4x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x 마이너스 5의 x를 찾아내는 것. 찾아내는 연산 뭐라 그러지? 훈련.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런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제 미적분학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식의 변형 과정들을 수월하게 이해하게 돼요. 이 과정이 늘 고민이겠군요. 나중에 갔을 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식 자체로만 외워서는 사실 이걸 찾아내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훈련들을 좀 해두면 나중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아까 뭐 그 전 수업에서도 많이 했지만 뭐 그것과 똑같은 것들을 빼버렸을 때 같은 값을 만드는 경우들. 그렇죠. 아니면 식의 변형. 그렇죠. 뭐 적당한 놈을 뺐어. 그럼 똑같은 놈을 더해줬어. 뒤에 뭐 더해주거나 더해줬어. 빼주거나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면은 것들을 식의 모양은 달라지지만 식의 값은 같아진다는 똑같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변형들을 찾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하네요. 와, 너무 훌륭해요 지금. 뭐가 하나도 안 훌륭해요. 아니, 훌륭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이러한 훈련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집어낸 거죠.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순이 나날이 훌륭해지고 있어요. 와. 제가 답을 빨리 푸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되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말이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고요. 그래야지 다른 형식을 할 때도 계속 비슷한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서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칭찬받았어요. 안녕.